네, 홍콩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멈춰져 있다가 이게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게 지금 중국에서 제정을 한다는 거죠. 홍콩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 이게 국제적인 정세에도 영향이 만만찮게 큰 것 같습니다. 주 홍콩 총영사 선임연구원이셨습니다. 호서대 전가림 교수님 잠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팩트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홍콩 국가보안법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이제 기본법 안에 이제 23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콩과 관련돼 가지고선 홍콩 내에서 이제 반역이라든지 혹은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 분열 혹은 국가 전복 그리고 테러 활동에 대한 행위를 처벌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외국 세력의 어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대한 보안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번 홍콩에서 이와 관련된 시위가 일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홍콩의 기본법, 중국이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약속했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점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은 자체적인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97년에 반환되면서 홍콩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걸쳐가지고선 부속 문서가 이제 3건이 있습니다. 이번 그 홍콩의 시위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23조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골자는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홍콩 시민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오게 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3가지 점으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홍콩이 반환되면서 중국이 영국에 약속한 것이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 네. 고도의 자치 그리고 일국 양제 그것을 약속을 했고 50년 동안 그것은 불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콩에 관련된 그 보안법 23조의 내용은 홍콩 입법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에서 진행한다라는 것으로서 홍콩의 어떤 자치권이 이제 말살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본법에서는 홍콩 내의 입법부를 통해 가지고선 관련 법을 처리하고 입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마 반체제 인사 혹은 반중국적인 인사들에 대한 강제적인 탄압의 정당성을 이 법 조항을 통해 가지고선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홍콩의 민주주의는 이것으로서 사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홍콩으로서는 홍콩 시민들은 반발할 수 있는 어떤 이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겉에서 딱 보기에는 과거에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송환법 반대 투쟁이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야, 이것들 한번 손을 봐야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조바심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50년 동안 불변, 홍콩의 고도 자치를 인정을 해놓고선 법까지 제정한 것이 바로 홍콩의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중앙정부가 속칭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을 중앙정부의 산하에서 이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법적인 정당성도 없습니다. 홍콩은 국제인권법 공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어떤 보호를 받게 돼 있고 제약을 받게 돼 있는데 중국은 회원도 아니고 그 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정부의 어떤 입법 조치에 의해 가지고선 보안법이 실시가 된다 그러면은 홍콩인들은 기본적인 국제 인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홍콩이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것인데 적어도 50년 동안은 불변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국가보안법 중에 우리도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독소조항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아마 가장 큰 독소조항이 있을 텐데.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는 거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제 기구를 신설할 수 있고. 기구.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정보기관이라든지 그 사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범위가 넓다라고 할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반정부적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송화법 반대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3년도에 홍콩에서 이것을 입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7월 1일 날 홍콩 반환을 기념해 가지고선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50만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 법이 무산이 됐어요. 사실은 민주파의 제임스 티엔이라는 사람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입법원에서 거부권을 밝히면서 사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를 못했어요. 그리고 연속되는 어떤 민주화 운동, 송환법과 관련되는 어떤 시위들이 있었고요. 중국 정부는 홍콩의 기본법의 조항에 의해 가지고선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속이 쓰리죠.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를 못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2차에 이것을 선보겠다. 그래서 홍콩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이제 국무위원 중에 한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정이라는 사람이 이미 작년 10월 달에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안전법과 관련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이 양회 기간에 불거지고 있고 또 관련돼 가지고선 민주인사들 약 200명 정도를 이미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체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홍콩과 중국의 관계인데 사실은 네. 문제는 이게 국제사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번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하면은 뭐 특별지위, 뭐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 홍콩에게 네. 주던 특별지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홍콩 특별법이라고 하고 홍콩 무역법이라고 하는데 정책법이라고도 하고요. 홍콩의 어떤 반환 이전에 바로 92년도에 관련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홍콩의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최애국 대우를 인정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작년에 이제 확대 개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렇죠. 예. 미국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그리고 홍콩에 의한 홍콩 통치 그리고 일국 양제라는 걸 50년 동안 보장을 해놓고선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 뭐 실질적으로는 홍콩에 대한 제재죠. 그래서 무역 투자와 관련된 제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영국한테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국한테도 한 거고 국제사회에 그것을 선포를 한 것이거든요. 반환 조건에 서명을 한 대상자는 영국일 줄 몰라도 홍콩에 대한 지휘권은 국제적으로 중국이 이제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가지 원칙. 홍콩인에 대한 홍콩 통치, 고도의 자치, 일국 양제, 50년 불변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이런 것을 더 견디지 못하고 재촉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코로나19다 아니면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선 보여줄 거리가 없거든요. 예. 가뜩이나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자칫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의 어떤 독립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포괄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미국도 사실 뭐 국제법 위반했다고 이렇게 방방 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속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힘의 뭐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국제사회가 말로는 평등하지만 평등하지 않거든요. 조지 오웰이 얘기했다시피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더 평등한 동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민주와 인권 문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고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일국 양제 체제 속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든지 관여 같은 거는 배제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들의 입장이니까요. 예. 그러한 과정에서 충돌이고 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중국이 모레 이거 표결한다는 거잖아요. 28일 날 이 양회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아마 될 겁니다. 그래요? 모레가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저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국은 이제 그 절차대로 할 것이고
그러면 네. 홍콩은 이 시위가 한동안 우리가 보통 5월 35일이라고 중국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5월에는 35일이 없죠. 6월 4일을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검열해서 블록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 35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사 천안문 사태를 기념을 하고 그 사건과 연동시켜가지고선 아마 대대적인 시위가 홍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뭐 미중 간의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킬레스건이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서대 전가림 교수님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아니군요. 오늘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러나? 자,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